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XRP, 즉 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리플 현재 0.05% 상승한 210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지라인은 잡고서 계속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 구간까지 못 미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자이고 있는데 일단 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단계 올렸다. 그리고 또 한 단계 올리고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인 이슈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줄곧 떨어졌습니다. 줄곧 떨어졌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자, 청산이 됩니다. 뭐가 청산이 되냐면은 공매도. 이전에 공매도 때문에 계속 눌렸던 부분이고요. 청산이 되면서 이 구간이 구간부터 자,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라인 때부터 자,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이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아시다시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제가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저는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셔라.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요. 안전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트럼프 한마디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 휴전에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보다는 이거예요. 비트코인 이 디지털 금은요. 실제 금에 비해서 수익률이요. 23%나 더 높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때부터 좀 강하게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떴잖아요. 이때부터 제가 현물 ETF의 흐름을 봤습니다. 이전까진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다면 ETF가 생기고 나서는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상승에 베팅을 두고 기관이 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ETF는요 상하 매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고 불리죠. 이번에는 상승에 베팅을 두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ETF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뒤늦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죠. 자,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우상향으로 올리고 여기서 방향을 잡았죠. 자, 여기서 올린 겁니다. 한 단계 올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인 시장이 여기서부터 ETF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떤 쐐기를 박았냐면요. 사실 이제 이제 코인 시장 자체를 법 제도화 시키겠다 이런 이슈를 뿜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품에 안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걷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설사 이 구간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구간까지 올라오려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슈 말고는 좀 더 강력한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은행들이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규제가 올해 개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은행은요. 보셨다시피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인을 매수를 하려면요. 1250%의 위험 가중치가 들어간 이 코인을 매수한다. 그럼 이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못하고 있다가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 위험 가중치가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이 코인을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요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2640원대까지 이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요 제가 자 목표가로 지정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을 매수가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했다, 그럼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자 추가 매수 구간으로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대로 여러분들 가시면 우리가 충분히 코인시장에서 자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원칙을 좀 지키셔야 되는데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근데 만약에 다운됐습니다. 추매 구간에서 원금이 회복이 되면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XRP 리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다운되는 바람에 손실이 많이 커지셨을 텐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XRP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